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기회박탈 분노연합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대표께서 지난주에 이제 그 밤에 낮에는 사회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밤에는 이 대리운전을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내가 술 먹으면 이 대표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참 열심히 산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들 좀 감동을 받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이 밤을 사실 낮밤이 바뀌면 제가 이제 그런 생활을 해본 게 군대 가가지고 제가 좀 고분고분하지 않아가 병장 말년에 3교대 근무를 쓰는 대로 완전히 쫓겨났어요. 경계 근무 쓰는 경계 근무로. 그러니까 세 팀이 계속 그러니까 8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루에 근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낮에 있을 때도 있지만 밤에 있을 때도 있고 막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근무를 쓰니까 사람이 한 열을 하니까 멍해지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밤낮을 바꿔가면서 살고 힘들죠. 리듬이 깨지는 게 그만큼 좀 힘든 거구나. 그때 이제 좀 느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참 어려운 일인데. 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밤에 한잔하고 들어가는 분들이나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차를 대신 운전해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손님을 찾아서 헤매는 대리운전 기사분들이나 이제 어쨌든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다들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운전하다가 뭐 한 잔 드시고 이렇게 탄 분들하고 대화도 나눕니까? 보통 이제 한 10분 중에 대화하는 분은 한두 분 정도? 대부분 자죠. 주무시고 뭐 휴대폰 하시거나 하고 이제 하시는데 이제 한두 분.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참 기억에 남았고 이 방송에 나가면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이 초기였어요. 대리운전 시절 초기에 뭐 이런저런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가 제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드린 그때부터 어떤 그분의 어떤 정치관에 따른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이제 저는 울림으로 마음 가슴에 남아있는 게 그분이 차나 이런 걸 보면 뭐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서민이 저녁에 마음 편하게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참 가슴에 와닿았고 그게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지금 나라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서민들이 무슨 뭐 큰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서민으로 어렵게 살아가지만 마음 편하게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는 사회의 나라. 그게 뭐냐면 저는 그게 그거라고 봅니다. 어떤 희망, 미래에 대한.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또 내일을 열심히 살고 또 모레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환경이. 그래서 저녁에 소주 한 잔 먹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저녁에 소주 한 잔 먹어도 마음 편할 수가 있거든요. 또 내일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하면 나는 분명히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마음에 마음 편하게 소주 한 잔 마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서민은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교육시민단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기회를 차단하고 계층 이동을 차단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들 그리고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그 노동 환경이라든지 사회 구조적으로도 어떤 재기를 허락하지 않고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열심히 살면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공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 잘 만나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는 그런 계층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여야지만 희망이 열심히 살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고 그래야지 저녁에 마음 편하게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옛날에 70년대 보면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과거에 이제 제 방송에 출연했었던 그 양복점 주인도 그랬듯이 중학교 때 올라와가 학교도 마치지 않고 양복점을 맞아가면서 배우면서
그때 뭐 많은 돈을 주지도 않았을 건데 예, 그때 뭐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걸로 그냥 기술 배운다고 그렇죠, 예. 그러던 시절이었죠. 뭐 명절이나 되면 용돈이나 좀 주고 예.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결국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자기 인생에서 예. 창업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돈을 벌고 이제 집을 사고 자식을 대학까지 자기는 못 했지만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자산을 축적하고 예. 그리고 지금 이 나이까지 또 기술을 가지고 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 그게 뭐 그분이 꼭 양복점을 안 가고 중국집에 가서 철가방을 들었다 하더라도 예. 또 공장에 가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다 그 나이에 열심히 살은 성실한 사람들은 자기의 가오가 없다면 그런 지경에 간 게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인데 예.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러면 지금은 열심히 안 하냐? 지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다람쥐 쳇바퀴 이렇게 맞습니다. 돌듯이 수렁에 빠진 것처럼 벗어나지 못하는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주 한 잔 서민이 한다는 게 우리 어릴 때 예. 저가 이제 우리 이종배 대표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42살입니다. 내가 이제 이종배 대표보다 그러면 14살이 많네. 예. 우리 어릴 때 보면 서민이 소주 한 잔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때는 보면 삼겹살도 서민이 먹는 거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찌개. 그 다음에 곱창도 서민이 먹는 거예요. 예. 요즘에야 곱창이 비싸가지고 고급 요리지만 예. 그때는 서민들이 먹었어요. 그 다음 곱창, 예. 순대. 그러면서 이제 뭐 통닭. 아, 통닭. 예. 통닭은 그래도 보면 그때도 뭐 월급 받아야 먹거나 크리스마스나 명절 때 먹지만은 짜장면도 조금 귀하지 않았어요? 짜장면도 뭐 제가 중학교 졸업식 할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짜장면이 80원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짜장면 먹고 예. 그래서 서민들이 소주를 한 잔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 퇴근길에 다 그때는 온 사방에 남자들은 전부 어른들은 다 술 주정뱅이 같았어요. 아, 술 먹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뭐 때려 부수고 밥상 엎고 뭐 이런 뭐 어른들이 많았는데 예.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다 돈 벌러 다니고 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때는 서민 안주들이 곳곳에 넘쳤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는 뭐 깔치찌개, 무슨 김치찌개, 무슨 삼겹살, 통닭 예,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보면 치킨이 2만 원, 예, 예? 맞습니다. 2만 원 치킨을 혼자 먹어도 다 먹을 정도로 예, 양도 작아졌어. 양도 왜냐면 작아. 닭이 작은 예. 병아리를 쓰니까. 예. 삼겹살은 기본으로 13,000원 무슨 아, 비싸더라고요, 삼겹살. 어? 먹었는데. 예. 만 원. 예, 그리고 뭐 깔치찌개는 이제는 서민이 음식이 아니고 예, 예? 그런 식으로 김치찌개도 뭐 1인당 한 10,000원씩은 줘야 예? 김치찌개도 안주용은 뭐 더 비싸죠. 더 비싸죠. 예. 그러니까 이 서민이 소주를 한 잔 마시기가 굉장히 그렇죠. 비싸졌다. 예. 그래서 서민이 소주를 이렇게 소주도 요즘 술집에 가면 한 5,000원 받죠? 4,000 하지 않을까요? 4,000원, 5,000원, 요즘 5,000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 5,000원 합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서민이 술 한 잔 먹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서민이 점점 물가도 오르고 점점 이제 살기 어려워지는 이제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요즘 술도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에 가게 가서 가서 소주 사서 집에 가서 소주 가게 가면 얼마 받아요? 돈 1,000원, 1,200원 하나? 한 1,500원 하지 않겠습니까? 뭐그 1,000원 예. 그러니까 그 소주를 사가지고 예. 안 그러면 10,000원 주면 뭐 캔 맥주 4개 준다며. 예. 그래서 그렇게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는다. 예. 그래서 세상에 서민이 소주 한 잔을 남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대구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대구에 가서도 제가 밤낮이 바뀐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 저녁에 낮에 일을 보고 저녁에 뭐 어떻게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밤낮에 그래서 가서 이제 대구 가서 대리운전을 그거는 이제 어디서든 할 수 있거든요. 대구 가서 대리운전했는데 제가 이제 세 번을 태웠는데 네. 전부 다 젊은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젊은 친구들 이렇게 대리를 부르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집안의 아버지나 어르신들은 집에서 드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애들은 친구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 나와서 이제 먹고 대리 부르는데 어르신들은 이제 그것도 아끼려고 집에서 이제 한 잔씩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한 생각도 들고 그래 이 사회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희망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서민의,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과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삶을 정당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그 이러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입장을 머리로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마음으로는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 탁상 뭐 좀 이따가 뭐 어떤 제로페이라든지 강사법이라든지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탁상머리 정책이 나오고 그게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고 세금 낭비가 되는.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뀌어야죠. 예. 자, 지금 술 많이 먹는 저 러시아 같은 나라, 북구 이런 데서 요즘 보드카 한국에 수입해서 뭐 술집에 보면 뭐 7, 8만 원씩 뭐 이렇게 파는데 그런 게 그 나라에서는 소주 같은 거라고. 소주 가격이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수입해서 몇 배를 뻥 튀겨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수입이 일정한 수준은 넘어야, 즉 반값 내고 그다음에 먹고 최소한의 뭐 이런 이 각종 입고 그다음에 수수료 뭐 세금이나 이런 거 내고 그러고는 남아서 술을 마시려면 한 달에 한 30만 원은 그렇죠. 최소한 남아야 교재비나 술값으로 해서 대인관계가 유지되죠. 그렇죠. 그것도 사람도 자꾸 얻어먹으면 누가 같이 먹자고 합니까? 몇 번은 하겠지만 계속은 안 부르죠. 안 들죠.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이 요즘 뭐 카카오 앱을 다 하는데 그게 이제 들어가서 어울려서 이제 오늘 번개로 하자 하면 뭐 번개로 모여가 이제 술도 먹고 뭐 노인들 분들 주로 술 먹는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는 가격도 좀 다르더만. 조금 저렴한 좀 저렴하지.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가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경조사나 이런 걸 다 올려버리니까 거기에 가면 이제 축의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축의금을 내면 자기의 삶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축의금을 안 내려고 앱에서 탈퇴해버린다는 거예요. 앱에서 탈퇴했다가 또 나중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고립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인 나이나 젊은 나이에서 젊은 애들도 보면 취직이 안 돼가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집에서도 나와 있고 이런 친구들 중에 보면 친구들이 연락이 잘 안 오고 또 스스로 친구들하고 모임에 가면 좀 위축되는데 또 나중에는 그 모임에 가서 쓸 돈이 없어지면 그러면 뭐 이성도 안 만나고 집에 틀에 박혀서 술이나 먹게 되고.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돼요. 저도 이제 말씀드린 저는 이제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 이제 어쩔 수라기보다 이제 일적으로 만나는 건 만나지만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잘 안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친구들이야 저 보면 이제 와서 뭐 술도 한 잔 사주려고 계속 연락하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좀 아무리 친한 친구 지간이라도 얻어먹는 게 한두 번이지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이게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저도 한번 사고 한번 얻어먹고 이런 수준이 되면 만나야 되겠다.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게 이제 친구를 마음 편하게 소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계속 코너에 몰리고 구석으로 계속 숨게 되는 거죠. 그럼 사회가 지금 그래 이제 좀 자꾸 제가 말씀드린 정치인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입으로만 저는 제일 뭐 정치인이라고 무슨 묘수 같은 정책이 있지는 않겠지만 진지하게 이런 청년 문제라든지 여러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정치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를 위해서 어떤 분이 댓글에 보니까 그 뭐 꽃 관련해서 자기가 홈피 같은 걸 만들어 주겠다고 댓글 쓴 것도 있던데 혹시 못 보셨어요? 본 것 같습니다. 봤습니다. 그럼 그거를 써주신 분한테 뭐 성사 여부를 떠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그런 이제 좋은 말씀들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장님과 함께 사회 정화 운동에
더욱 매진을 하겠습니다. 아, 나도 옛날에 뭐 정치하고 뭐 이렇게 정치가 망하니까 일하던 것도 사업도 실패하고 해서요. 몸도 베리고 해서 여기 은둔 생활도 해보고 또 망하면 연락도 안 와요. 정치적으로 망했다 소문나면 아무도 연락 안 합니다. 뭐 좀 잘 나간다 싶으면요. 희한하게 알고 연락 와요. 이제 요즘에는 뭐 망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황이 성격이 괴팍해졌다라고 생각하는지 또 연락이 안 와요. 별로. 그래서 이 대중하고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부분에 항상 이렇게 뭐랄까 대한민국 사회는 사회적 어떤 위치나 신분 이런 것이 결정적이죠. 결정적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세계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삼스럽게 사람을 만나서 술을 먹고 밥을 먹고 이런 부분에 솔직히 전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번 보는 사람들끼리 그냥 뉴스 브리핑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식사하고 뭐 이러죠.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라는 데 저도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허망한 거니까 본질적으로 예, 너무 뭐 신경을 쓸 필요도 없어요. 예. 자, 그 지금 결혼을 못 한다. 예. 결혼 비용이 너무 높아서. 정의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산정의. 예. 그래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5건이다. 예. 그러면 10,000명이면 50건. 그러면 10만 명 도시. 500건. 시골에 가면 뭐 도시들이 10만 명 도시 많잖아요. 그렇죠, 예. 10만 명이면 500건. 예. 그러면 100만 명 도시에 5,000건. 예. 그 다음에 1,000만 명 도시에 5만 건입니까? 예. 5만 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대한민국의 결혼 비용이 결혼 비용. 2억 3,168만 원이라는 겁니다. 예. 2억 3,186만 원, 186만 원. 여기는 이제 집 구하고 결혼 혼수하고 결혼식 다 하고 기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 내용을 보면 집에 1억 7,053만 원. 그래서 1억 7,053만 원이면 참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지만은 실제로 1억 7,053만 원 갖고 집을 얻으려면 집이 잘 없습니다. 없죠. 전세를 얻으려도 잘 없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예식장으로 보면 1,345만 원. 예. 웨딩 패키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화장 299만 원. 예. 예물 1,290만 원. 예단 1,365만 원. 그 다음에 이바지 음식이라는 게 혼임 하객 온 사람들한테 음식 내는 거 아니겠어요? 107만 원. 혼수용품 1,139만 원. 신혼여행 488만 원.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아, 그렇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전대 많다고 볼 수도 없는 액수예요. 그래서 총합 2억 3천 주택입니다. 186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에 결혼을 망설인 적이 있냐 하고 남녀 15에서 39세한테 물으니까 2,500명 네. 50%가량이 그렇다. 15에서 29세는 30에서 39세는 이제 40.5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아도 이 비용이 너무 많이 우리 사회에 결혼 거품을 만들어버린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 기사도 보고 댓글도 보고 또 막 여러 가지를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도 찾아보고 했는데 비용을 이제 줄일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저는 그 중에 우리나라 어떤 체면 문화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허세. 예,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리고 막상 이제 신혼 부부 결혼할 예비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도 줄이고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또 격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용 줄이기도 만만치 않다 하면서 또 이제 어떤 강남이라든지 뭐 서울이든 어디든 예식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말고 더 싼 데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보면
오히려 싼 데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디 대관을 하고 뭐 출장 그러니까 부차적으로 막 그런 게 그렇죠. 예. 붙어버리는 해보면 현상이 생기죠. 차라리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꽃 배달하면 예식장에 배달을 하고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르바이트를. 보면 한번 세팅을 하거든요. 오면 뭐 꽃도 막 예쁘게 해놓고 막 하면 거기서 계속 예식을 하는 겁니다. 예식장에서. 그리고 초반에 이제 세팅하는 비용만 들고 거기서 계속 식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12시에 뭐 한 팀, 그 다음 1시에 그리고 오히려 비용이 더 적게 들 수 있어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서 그렇죠. 특화되어 있어서 예. 싸지죠. 예,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어떤 시설을 대거나 하면 그게 또 꾸며야 되잖아요. 요즘 뭐 스몰 웨딩이라고 해가 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원래 결혼하는 데가 아닌데 가서 하려면 네. 이런저런 부대 비용이 더 들 수 예. 있다는 말,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결혼 비용이 이게 제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 비용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비용이 많이 들죠. 이게 심각한 게 예. 요즘 대학을 졸업해서 이런 취업까지 가는 나이가 예. 그러니까 뭐 알바 이런 걸 넘어서 예. 취업으로 가는 나이가 한 28, 9 그렇죠. 예. 예? 예. 남녀까지. 예. 예. 그러면 한 달에 취업을 한 애가 100만 원을 모은다는 거는 아주 좋은 직장에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어렵죠. 예.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아가 1년 모아봤자 1200만 원. 1200만. 10년을 모아야 1억 1억 2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 결혼 비용을 반반씩으로 보더라도 예. 10년을 모아야 100만 원씩 예. 결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보통 뭐 직장 들어가고 나면 한 5년 안에 결혼할 건데 예. 예.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이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결혼한다 하면 부모가 최소한 억 단위 이상을 예. 근접하게 도와줘야 그렇죠. 요 집이라도 얻어서 할 수 있고 특히 아들 가진 사람은 부모가 이걸 해줘야 그렇죠. 예? 시집 오겠다라는 처녀라도 있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평균 국민 자산이요. 예. 이렇게 자산 빼기 부채에서 순자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3억이 안 돼요. 2억 8, 9천이에요. 평균. 예. 그런데 자식한테 이렇게 떼줘버리고 나면 노후는 어떡합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이 결혼하기 전까지 대학을 시키지. 거의 다 대학 가는 나라니까. 예. 그 다음에 학비대. 그리고는 또 더 나아가서 그 자식이 바로 취직이 됩니까? 취업 후에 또 비용을 조달해. 그렇죠. 떼줘.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거의 바닥이 났는데 마지막에 이제 틀어가는 게 결혼이고 부모는 부모대로 스트레스고 그렇죠. 또 이제 거기 끝이 아닙니다. 애 낳으면 또 육아까지. 육아까지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다도 결혼하면 다행인데 왜 결혼을 안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상급쯤 되는 사람의 자식들은 결혼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부모가 전세비라도 내고 결혼 비용은 저들이 모은 걸로 하고 그러면 결혼이라도 된다고. 예. 그런데 그 급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예. 결혼이라는 것이 부모가 결혼한다고 몇 천만 원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려운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은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못하죠. 근데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에 보면 뭐 거의 다 결혼했잖아요. 했죠. 결혼 안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예. 보여졌잖아요. 예. 그것도 일찍 하지. 젊은 나이에 일찍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과 개짝에다가 숟가락 놓고도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새빵 사는 게 당연하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다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다 결혼했을 때 다 그 고생했다고 박정희 뭐 전 대통령이나 예, 김종필이나 뭐 그런 예. 결혼 일화를 보면 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신혼여행이 488만 원 이거 한번 봐요. 결혼하면 서민들도 무슨 뭐 저기에 해외에 예. 어? 섬나라에 리조트를 가거나 유럽 여행을 가야 된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둘이 가면 또 젊은 애들이 신혼여행 간다고 가서 상담하면 여행사에서도 센 걸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을 걷어내지 못하고 예. 이거는 해야 되고 하려면 해야 되고 예. 안 하려면 안 해버려야 된다 결혼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양자택이라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부분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쉬운 건 아니겠지만 이제 인식부터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간소하고 예. 또 이제 남 의식 안 하고 어떤 실용적인 예. 그래서 이제 비용을 줄이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런 문화가 정착되려면
이제 인식들이 자꾸 이제 변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인식이 변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공자왈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 예. 그러니까 솔직하게 결혼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눠지지. 아. 국민 인식이 변해가지고 결혼 자체가 실용적으로 갈 가능성은 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이제 하는 부분은 좀 지자체에서 좀 어떤 결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을 뭐 만들어서 저렴하게 대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예식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설 같은 걸 확충을 하고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게요. 일단 이제 결혼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 법칙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이제 존재를 하면서 그러면 이 이제 결혼 비용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되고 결혼을 안 함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뭐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예. 그 체면 문화, 허례허식 문화가 너무 자리를 잡아가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감당해서 결혼 때 동영상을 찍는 공무원이 있다. 꽃을 웨딩 플래너를 뭐야 그거 저기 이 플로리스트 해서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지자체에서 웨딩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서 그걸 뭐 지자체에서 또 옷을 맞추는 전용 이 샵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용을 안 할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데 가서 이런 걸 하는 거를 지금 지자체마다요. 국민회관 같은 게 없는 데가 없잖아요. 국민회관 꾸며서 네, 그다음에 동사무소도 큰 데는 큰 데 있습니다. 뭐 결혼 합격 정도는 수용할 만한 동사무소 강당들이 다 있어요. 복지센터에도 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수많은 그 자체 내부에 건물들이 있는데 있죠, 그 건물하고 계약을 맺고 청소비 정도만 지불하고 그렇죠. 휴일에는 좀 개방을 해서 건물 내 강당을 좀 쓰게 한다든지 이래서 지자체가 쓸 수 있는 공간 리스트를 쫙 내고 또 지자체가 사진 찍어주는 사람 플로리스트부터 시작해서 옷 맞춰주는 거 이런 거를 해서 하게 되면 이런 비용들을 확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뭔가 하면 가장 핵심은 이런 것보다도 집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집도. 집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집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소득의 한 20%를 내면서 30년, 40년씩 갚아가는 그런 어떤 처음에는 임대, 나중에는 자기 거가 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개선이 없으면 그렇죠. 내가 볼 때 이 청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청년의 결혼 문제가 결국은 출산 문제.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나중에는 세금이나 의료 보험이나 또 국민연금을 낼 사람들이 없어지는 문제. 그럼 노인들을 책임질 젊은 사람들이 상실되는 문제.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수준의 가격은 한국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나 일자리 수준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문정권은 왜 안 합니까? 이게 나라라고 보여주겠다는 사람들이. 그 이제 기득권 앞잡이 같은 정권. 그러니까 문정권이 청년의 이 저출산 결혼 안 하는 풍조의 핵심이 집 문제라는 부분을 모를까요? 그 정도는 알겠죠. 근데 왜 좌파들 중에는 이런 청년들에게 집을 주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자기들도 이제 기득권 집단이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보면 조국이다 장하성이다 다 강남에 좋은 집들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집값 떨어질까봐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청와대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기본 한 20억 안팎이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뭐 기본 한 30억 안팎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고 액수가 그 정도면 실제로는 그 2배 정도는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조국이 신고가 54억 몇천만 원이면 서초동 아파트가 7억이더만 처음에 될 때. 그 요즘 서초동에 7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억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결혼 비용이라는 거는 예,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웃었던 일이고. 예, 맞습니다. 그럼 임종석 같이 운동으로만 살았고 사회적으로도 맨날 국회의원 잠깐한 순간 빼고는 뭐 북한 관련 운동을 했다는 사람도 예, 다른 유학 보내잖아요. 재산은 얼마 없다면서요? 그렇죠. 미국에 예술학교에 유학 보냈잖아요. 예, 그럼 월 1년에 한 1억 들어간다고 최소로. 예, 그럼 뭔 돈으로 보내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젊었을 때 무슨 말을 했건 살아오면서 서민을 언급했던 관계없이 기득권이 돼버렸고 그렇죠. 예.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서민의 결혼이라는 부분이 그게 개념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문재인의 입장에서 뭐 문재인 딸도 아들도 결혼했지만은 서민의 결혼이라는 부분이 개념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정부의 어떤 정치 이념 자체가 어떤 그 계급 투쟁론을 기반한 하향 평준화 있지 예. 않습니까? 자기들은 기득권 귀족 계층으로 대대손손 세습을 하면서 호의호식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은 이제 하향 평준화 다 같이 못 살면 이제 뭐 불행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제가 이제 추측컨대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뭔가 비교가 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옆집이 잘 살면 자기는 우리 집은 왜 이 꼬라지가 이런 고통이 있으니 다 못 살면 옆집도 못 사니까 이제 뭐 배 아프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다 못 살면 지금보다는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개변 같은 그런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를 자꾸 하향 평준화 다 같이 못 사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그 이제 현 정부가 그 이제 추진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절대 서민을 위한 정책은 오히려 서민을 더 죽이는 서민을 두텁게 합니다. 서민층을 자꾸 서민을 늘려가지고 서민층을 두텁게 하고 계층 이동을 차단하는 그런 아주 기득권 앞잡이 정권인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 비용 내용들을 보면 그냥 뭐 당일날 눈더미 불어나듯이 심지어 꽃가루 뿌려주고도 적석에서 네. 사진 찍을 때 거기에도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추가를 하고 네. 또 이거는 뭐 아주 서민들의 관점이고 부자들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을 때는 결혼 비용만 뭐 비싸죠. 억 단위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혼식 어디 하는가 보면 그 집의 생활 수준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결혼식 때 이제 자기가 누구 오라고 뭐 자식 결혼한다고 이렇게 보낼 때 공개할 때 그래서 온 사람이 봤을 때 이 집 어떻구나 행편이 결혼식 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다 논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그냥 결혼 비용 자체가 줄일 수가 없는 거죠. 줄일 수가 없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사교육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결혼이라는 게 집단 자살 행위다. 내 사교육도 집단 자살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대한민국의 결혼이라는 것도 집단 자살이다. 나는 국민들이 그렇다고 봐요. 집단 자살이라고. 예.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요, 허례회식을 주방하자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호텔 결혼식을 아예 금지시켰어요.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그래서 화환도 못하게 한 적도 있어요. 결혼식에.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이제 그런 이제 남의식하는 어떤 그런 국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그 내지 말아야 될 그런 이제 비용도 있고 또 이제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죠. 계속 끊임없이 이제 비교를 하고 남을 맞추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될 그런 비용들을 이제 지불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 세대보다 최초로 자식이 더 못 사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부모 세대가 남겨놓은 이런 이 풍요한 시절의 잘못된 유산 때문에 그거는 자식들 대해서 끊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끊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든가 안 하면 아예 안 해버리든가를 택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세상이 굉장히 잘못된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추방하고자 하는 저항하고자 하는 사회운동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허례현씨 걷어내고 이제 어떤 실용적으로 이제 가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요즘 시골에 어떤 이런 지역 단위로 보면 예. 중소도시도 그러고 망하는 사업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잘 안 죽으니까 예. 장례식 뭐 이런 사업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잘 안 태어나니까 뭐 산부인과는 벌써 망했고 그 다음에 조산원 같은 것도 망했고 결혼을 안 하니까 또 예식장이 다 망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결혼하고 죽고 하는 부분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다 망해가고 있다. 참 우리가 심각하게 느껴요. 예. 출산율이 이게 진짜 0.99명 한 명도 안 논다는 건 이게 정말 국가적인 재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무슨 뭐 최저임금이니 소주성이니 그 다음에 무슨 대북평화 싸기 시온이 하지 말고 정권이 출산율을 높이고 하는 데만이라도 전력을 기울여서 높였다면 훌륭한 정권이 될 수 있는데 그거 하나라도 잘하면 뭐 박수 받을 수가 있죠. 예, 근데 참 웃기는 정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다 집값 때문이라고 예. 또 그렇게 말을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비싼데 한 34.1세 예. 남성이 다시입니다. 예. 한 37세 83년생 예. 그 남성이고 미혼이고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고 하남에 거주하는데 예. 자 친구들 이 애기들 사진을 보면 소름 돋고 징그럽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지금 생각합니까? 한참 결혼하는 친구가 그렇죠. 결혼하고 싶다 해야 될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제 심정을 한번 예,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어떤 게 있냐면요. 예. 남자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 같은 걸 누구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현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처자식, 예. 이제 아내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예.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책임감, 의무감이라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과연 내가 그럴 경제적인 기반이 있고 능력이 되는가 이게 제일 큰 기준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집은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능력만 되면 집은 나중에 뭐 전세 살다가 또 살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제적인 기반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들도 안 봅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뭐 주변에 있더라도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냐면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연 이 직업이 안정적인가? 안정적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이제 직장이 계속 갈 수가 있느냐라는 안정적인, 그걸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월급도 많이 받지를 못하는데 또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을 다니면 직장인이지만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에 선뜻 나서기가 그런 마음이 이제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결혼을 꺼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얘기도 해보고 하면 여성분들은 굉장히 복합적인데 여성분들조차도 요즘은 맞벌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나도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직업을 괜찮은 직업을 가진 여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도 결혼을 꺼리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육아라는 부분, 교육이라는 부분, 또 가사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여성들도 뭔가 갖추어야 되고 또 그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어떤 가정을 꾸리고 삶에 있어서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선뜻 결혼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그래서 이 인터뷰한 사람도 나이 37인데 예. 자기는 지금까지 이제 막 인생을 즐기고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해가고 이렇게 봤을 때 10년쯤 뒤에 자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좀 암담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연금 보험 등에 이렇게 하고 있고 한데 그렇게 해도 직장이 있고 이렇게 37까지 모았는데도 결혼을 할 준비가 안 된다. 지금 가족 3명이 강동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가 결혼하면
작은 집으로 가고 부모가 돈을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집 문제에서. 예. 그런데 이 부모한테 안 받으면 이 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면서 예. 결국은 집 문제만 어떤 식으로든 조금만 해결이 돼도 예. 이렇게 길이 있겠다. 예. 그래서 집값 50%만 될 여자가 있다면 누구하고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집이 지금 문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제 뭐 그냥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기보다는 조건을 따지게 되고 그렇죠. 점점 또 결혼이 어려워지고 예. 저조차도 뭔가 갖추고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정말로 국가가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예. 평균치 국민의 수준에 비추어서 재난이라고 생각해야 네. 됩니다, 이게 지금. 결혼을 할 수 없다. 대학을 마치고 성실하게 살아서 이 직장에 취업을 해서 한 7, 8년을 다녔는데도 결혼을 할 행편이 안 되고 집에서도 도울 행편이 안 된다고 본다면 예. 또 자식 결혼시키고 부모가 빈곤 노인층이 되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라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예. 아까 말한 대로 재난이다. 디제스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집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예. 국가적으로 깊숙하게 개입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식 주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는 한국에 희망이 없다. 예.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죠. 한국 사회의 아주 시급한 문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문제는 다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정치가 왜냐하면 사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치꾼들은 뭐 집도 있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없어가지고 이렇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죠. 자기 자식들은 이제 모르겠죠. 그러니까 정치가 문제인 거죠. 이게. 자, 오늘 결혼과 집으로 이어지는 예. 청년들의 고민, 결혼하지 않는 청년 이야기, 오늘 왜 문제인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